더우먼 킹, 실제 스파르타 여전사 다오메이 왕국, 노예무역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안녕하세요. 베리굿 지식입니다. 지난번 올린 영상 기억나시나요? 식인 문화, 그리고 단식해야 되는 이유 2개 영상 많은 사랑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 멀리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에 영상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위치한 왕국이면서 오직 여전사 스파르타를 만들어낸 곳이죠. 이들의 생존 전략은 오직 전쟁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만 고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봅시다. 위에 영상을 보셨나요? 2023년 9월에 넷플릭스에서 개봉되었죠. 찬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오메이 왕국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곳의 군대 부대는 여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럽에 스파르타가 있었다면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다오메이 왕국을 지키는 스파르타는 대부분 여전사였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역사, 중국 역사, 미국 역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역사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었음에도 단지 흑인들이 사는 곳, 사파리 투어 정도 밖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 못지않게 찬란했다는 사실이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오메이 왕국은 1727년에 세워진 신생왕국이면서 흑인왕국이었다. 18세기 문자 이전에 존재했던 무문자 사회를 이룬 왕국입니다. 위치는 서아프리카 번행에 위치한 곳이다. 주변에 강대국들과 다양한 부족들이 있는 곳에 중립지대에 살았던 왕국이다. 이곳의 군사력은 여전사 군대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영토 확장, 안정된 해외 무역, 모범적인 행정이 있었으며 탐험가에 의해서 알려졌는데요. 엄청나게 쌓아 올린 해골이 피라미드를 이루었으며 대규모 종교적인 의례가 있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식인을 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지리적 환경이 열악했다. 사방이 막혀 있으며 아샨티, 베냉, 오요 강대국들 뿐이다. 다른 거대한 왕국들이 주변에 바다를 끼고 있었으며 다오메이 왕국만 유일하게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죠. 위치는 좋지 않고 열대 산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크지 않은 호수가 있었을 뿐이다. 이들의 생존 방식은 무조건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바다에 나가서 필요한 무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번창하기 시작하자 노예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해안의 근처에 위치한 다오메이도 역시 노예무역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다. 다오메이 왕국이 노예무역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맞이한다. 원래 기니 해안 지역에서 무역은 후추, 금, 상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흑인 노예무역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흑인 노예무역의 시작은 영국이었다. 베르뱅 부인에 따르면 왕립 아프리카 회사가 출범하였는데 목적은 하나다.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세 회사의 주된 거래 대상은 흑인들이었다. 영국의 여러 식민지에서 흑인 노예 수요가 팽창했기 때문이다. 근대적 노예무역의 시작은 1672년이다. 그 전에 1620년에는 영국은 노예무역을 하지 않았다. 어느 영국인은 아프리카 상인들로부터 노예를 제공받았지만 거부를 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것을 상품으로 삼아 서로 사고 팔거나 거래하는 민족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예무역의 물결은 이때부터 나타났다. 바로 사탕수수 농장이다. 플랜스테이션 농장은 영국 왕실에게 엄청난 부즉 황금알을 낳았다. 이들이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노예노동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건 그전에 없었던 교환도 아니고 무역도 아니었다. 오로지 영국 왕실과 고위 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노예무역은 평범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흑인들을 수백 수천만 명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무역이었다. 강대국 백인들이 이것이 불을 쌓을 수 있다라고 소문이 퍼지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수많은 유럽 나라들이 무역업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불을 쌓을 수 있는 욕망 때문에 노예무역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엄청난 물결 파도가
다오메이 왕국에 위치한 기니해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노예무역선들이 우이다 지역에 모이게 된다. 이유는 딱 하나다. 노예무역 거래가 가장 저렴하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렇게 강대국 노예무역선들이 이곳에 터를 잡는다. 다오메이 왕국은 어떻게 생존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 왕국의 결정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노예무역이 살 길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주변의 힘약한 약소국이나 부족들을 쳐들어가서 노예무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거기다가 유럽의 노예상인들이 다오메이 왕국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으니 다오메이 왕국은 더욱더 노예사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의 문화는 무사도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열광적이었다고 한다. 초반에 다오메이 왕국은 바로 근처에 있는 오요 왕국의 속국이었다. 이 왕국이 힘이 강하다 보니 매년 공납을 내야 하며 바쳐야 할 항목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의 생존은 오직 노예사냥으로 얻은 노예인들과 유럽의 상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총과 화약이었다. 다오메이 왕국은 인접국 오요 왕국과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다오메이 수도 아보메이 습격을 받을 때 상당한 피해를 당했다. 당시 왕이 숨겨놓은 이들의 여전사 부대가 있었는데 여자 코끼리 사냥꾼 부대였다. 원래 이들은 왕실 호위대이자 독립적인 연대에 있었다. 여전사들은 유명세를 떨쳤다. 성적으로 경험이 없는 처녀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왕궁 근처에 거주하는 대규모 정예병이었다. 왕실에서는 이들이 퇴역 후에는 연금까지 주었다고 전해진다. 독특한 다오메이 왕국의 경제 들여다보자. 이들의 경제는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롭고 신선하다. 바로 재분배 원칙이다. 1년 동안 노예무역으로 부를 쌓으면 절대 재산을 쌓지 않는 원칙이다. 오늘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고 부동산 소유하려고 하고 부를 쌓고 인스타로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왕이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았다. 1년 연례 1회를 통해서 모든 수익을 동등하게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웠다. 오늘날 우리 감각과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 나의 성공이 나의 능력과 부모님의 능력으로 오직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여긴다. 근데 본인의 성공은 본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절대 혼자서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재분배 원칙을 연구한 학자인 메빌 허스코비츠는 다오메이 왕국에 이렇게 언급한다. 다오메이 사람들 누구나 자신과 신들의 사이에 조상들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오메이 사람들에게는 이 조상들을 모시고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의미와 논리를 제공하여 삶을 통합해주는 가장 거대한 힘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나중에 프랑스 포병대의 공격에 무너지게 된다. 사회제도나 국가적인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지만 더 발전한 기술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재분배 원칙, 부를 쌓지 않는 원칙이 있다.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된다면 넷플릭스 더 우먼 킹 시청해보세요. 참고로 협찬 광고 아닙니다.